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그리고 N수생 여러분. 저는 사탐 경제를 가르치는 신철민 강사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험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긴장감이 역력하게 느껴지는 시험이라고 보았습니다. 시험에서 특별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시간을 촉박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연달아서 이어졌다거나 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등급컷은 45점으로 관측이 되거든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타임어택도 그렇고 이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을 꾸준히 이렇게 접하면서 네, 이 어려운 시험에 대해서 대응력을 충분히 기른 다음에 여유롭게 이런 시험들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금 더 시험 끝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9번하고 12번, 18번, 20번 이렇게 오답률이 50% 이상으로 측정된 상위 4개 문항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곧바로 들어가시겠습니다. 9번 보시면은 전형적인 교역 조건 문제입니다.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참고서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갑국, 을국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각각 80개, 100개로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는 게 X제 최대 생산 가능량이 주어졌으니까 갑국이 만약에 X제에 특화를 한다면은 을국은 Y제로 바꿔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Y제 4분의 1개. 갑국의 경우 그렇죠. 을국은 Y제 5분의 4개예요. 그러면은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 어디가 낮습니까? 갑국이 낮죠. 그러니까 갑국은 X제 생산에 특화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X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비교의 원리에 따라서 Y제 생산에 특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왕에 말이 나온 김에 X제 최대 생산 가능량 80개 이렇게 갑국은 적혀 있으니 을국은 Y제 최대 생산 가능량 최생가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를 변환을 해주겠습니다. 자, X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을국 같은 경우 Y제 5분의 4개니까 자, 을국이 Y제 생산에 특화를 하게 되면은 최대 80개 잘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 표만 봤을 때는 각 국가가 어떤 재화에 특화하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이 최대 생산 가능량을 특화하는 재화별로 이렇게 찾아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양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재화만을 생산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교환 비율에 따라 교환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교역 후 각국은 X제 50개, Y제 15개를 소비하였는데 요게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교역 후에 각국이 X제를 50개만 소비를 했으니까 30개는 어디로 간 거죠?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30개는 을국한테 건너갔네. 자,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적인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마리를 쫓아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개, Y제 15개는 X제 갑국이 특화를 했으니까 왔겠네요. 어디로부터? 을국으로부터 왔겠죠. 이렇게 15개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에 특화한 갑국의 소비 커플 X제, Y제 요 순서로 쓰죠. 앞으로. 그러면은 50개, 15개라고 했고요. 자, 을국은 어떨까요? 을국은 소비 묶음이 X제 30개를 수입을 했으니까 수입한 그대로 썼을 것이고 Y제를 15개를 줬으니까 65개를 소비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포착을 해낼 수가 있고요. 교육의 결과를. 자, 생산된 제한은 모두 소비된다. 이건 당연한 전제입니다. 자, 기억부터 한번 보실게요. 살짝 제 머리에 가려져 있었죠. 30,65입니다. 을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현장에서 값을 이거 다 표기하려고 하면은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나는 꼭 써야지 기억을 할 수 있다. 이러시면 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생각하셔도 돼요. 자, 기억부터 보시면
각국은 Y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다. 각국은 X제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었죠. 자, 니은 교역 후 을국의 Y제 소비량은 65개이다. 정확히 우리 65라는 숫자를 도출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디귿으로 가실게요. 양국 간 X제와 Y제의 교환 비율은 2대1이다. 자, X제 30개 주고 Y제 15개 받아왔으니까 교환 비율 정확히 2대1이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선지 보실게요. 을국에서 X제로 표시한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교역 전보다 교역 후에 감소하였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한 가지 제공하겠습니다. 을국에서 X제로 표시한 Y제 소비의 기회비용이죠. 생각해 봅시다. 을국은 Y제 생산에 특화를 해가지고 그 Y제를 수출하는 입장이에요. 수출하는 입장이면은 이 Y제 하나당 X제를 자기들이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이 받고 싶겠죠. Y제를 수출한다 했을 때요. 대가로 받는 X제를 더 많이 받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의 기회비용은, 자,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기회비용은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부분 제 설명 듣고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돌려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교육 조건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필수 인사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장에서 요거 문제를 풀 때는 머릿속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클루드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 같은 경우 오답률이 51%입니다. 오답률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숫자를 상단에 기입해 놓은 거는 오답률입니다. 자, 많은 학생들, 과반수의 학생들이 틀렸는데, 자, 한번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표는 최종제인 X제와 Y제만을 생산하는 연도별 X제와 Y제 가격과 생산량이다. 그리고 각국의 국내 총 생산까지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 여기 보시면은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가나 중에 하나는 명목 GDP, 하나는 실질 GDP예요. 기준 연도는 2023년이다. 기준 연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질 GDP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을 하겠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실질 GDP, 나는 명목 GDP다. 이거 결정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일단 가격이 2023년 기준으로 X제는 2, Y제는 4, 생산량은 1000, 2000이어가지고 도합 만이 되겠어요. 이건 명목이나 실질이나, 자, 2023년은 기준연도니까 똑같겠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만. 여기서는 구분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24년으로 가면은, 자, 가격이 3으로 책정돼 있고 2000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기억으로 블랭크 되어 있고 생산량이 2000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요거 2개 곱하고 요거 2개 곱한 게 더해주면은 명목 GDP가 되겠다. 뭡니까? 6000 플러스 2000 곱하기 기억이다. 저는 1000단위는 생략하고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질을 따질 때는 기준가격을 보셔야 돼요. 기준가격은 2023년도니까 2, 4. 그러면은 곱셈을 이렇게 커플 지어서 해주셔야 돼요. 자, 각각 4000 그리고 8000이 되시죠. 2개 더하면은 12000인데 가는 18000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12000이겠죠. 여러분들 이거를 현장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이 명목이구나. 왜냐면 당해년도 가격을 곱했으니까 여기는 실질이구나. 2023년도 가격을 곱한 기준 가격을 곱한 결과예요. 자, 그러면은 기억은 당연히, 자, 요 결과가 18000이 되어야 하니까 6이 돼야겠어요. 자, 6. 이렇게. 그러면은 자, 1번부터 보실 때 실질 명목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억은 3이 아니라 6이에요. 자, 니은은 12000입니다. 8000이 아니고요. 자,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은 20%이다. 실질 GDP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거 아시죠? 자, 전년도 실질 GDP
올해 실질 GDP 실이라고 쓸게요. 전년도 실질 GDP 이렇게 해주시면 경제 성장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2024년 올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주죠. 우리 수치를 다 아니까. 만에서 12,000 올랐으니까 요거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아셔야 돼. 고3 3월이잖아요, 여러분. 20% 상승을 했죠. 경제가 20% 성장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답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요 시험 같은 경우는 12번까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까. 물론 긴장해서 평소 실력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요했던 친구들 반드시 있겠죠. 그렇지만 11번까지 그래도 큰 무리 없이 왔을 테니까 5번 확인할 여유 정도 가져주시는 거. 2024년에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80%이다. 자, 디플레이터 계산을 해줘야겠죠. 물가 상승률은 GDP 디플레이터, 물가 수준 GDP 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디플레이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디플레이터 계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명목 GDP 실질 GDP. 요거는 기준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는 당해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겁니다. 디플레이터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명목 GDP는 18,000이었고 2024년, 그리고 실질 GDP는 12,000이었으니까 여기선 크게 고민할 게 없죠. 물가 상승률은 80%가 아니죠. 자, 50%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105잖아요. 여기에 100분율을 환산을 해준다면요. 150이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5번도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18번. 이 문제가 선생님은 이 오답률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졌어요. 64%인데 아무래도 시간관리 측면에서 이걸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실전이라고 볼 수 있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런 실수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경제 균형점 2를 A, B로 이동시키는 요인. 자, 2를 A로 이동시키려면은 총수요가 감소해야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2를 B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총공급이 증가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떻게 환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총수요를 이동시키는 요인 찾고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 찾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말하면 총수요 감소, 여기는 총공급 증가 요인.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순수출 감소. 여러분, 총수요식 알고 계시죠? C, I, Z, X, -M. 순수출은 어디입니까? X, -M이죠. 요게 감소를 하게 되면 총수요는 줄어들게 돼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셔야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녀석이 되고요. 생산기술 향상. 생산기술 향상되면 생산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자, 공급 증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1번이 정답이 되는데 너무나도 아쉬워요. 많은 친구들이 오답을 골라서 아쉽습니다. 자, 2번. 정부 지출 감소는 이 총수의 감소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고요. 투자 지출 감소. 투자 지출 감소가 요 녀석에 영향을 주겠네요. 그래서 수요 감소 요인입니다. 요 두 번째 녀석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이고요. 생산 기술을 향상했다. 이건 공급 증가 요인이라서 아예 3번은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없습니다. 4번. 투자 지출을 증가시킨다. 투자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총수요는 증가하게 되겠죠. I가 증가했으니까 지출국민 소득 측면에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린 이야기. 총수요가 이 투자 지출이 감소했다면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답이 되고요. 5번 소비 지출이 감소했다. 소비 지출 감소하면은 총수요가 감소한 요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생산비가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해야 되죠. 공급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8번 해결을 했습니다. 자, 허탈하시죠? 20번 가겠습니다. 20번은 이제 그 타임어택이 몰리는 구간이죠. 타임어택이 정상적인 사고를 방해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약에 익숙하게 안 느껴지신다면 익숙하게 느껴질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1등급 맞을 수 있고 만점까지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이번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결코 아니었어요. 등급 컷은 45점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반드시 감안하셔야 될 게, 자, N수생이 6월 모의평가부터 합류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1등급 따기가 빡빡해질 겁니다. 네, 거기에는 숨은 고수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이 경제 영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소수만이 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수들이 이 N수로 합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익숙하게 이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푸시는 거 추천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지금 여기서 만났으니까 제가 드리는 설명을 귀 쫑긋하고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자료 한번 보실까요? 각국의 XJ 시장 상황. T기의 각국은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제가격 블랭크 달러에 XJ를 몇만 개 수입하였다 나왔죠? 사실 이거부터가 결정적 힌트예요. 8만 개를 수입했다. 체크하시고, T 플러스 1기에, 자, T기에는 8만 개 수입했다 했고요. T 플러스 1기에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부과했대요. 요즘에 관세 부과가 굉장히 이슈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 사실 포트폴리오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요, 포트폴리오 계산할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세계 정치 상황이, 그리고 경제 상황이 약간 재밌게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20번에 출연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6월에서도 9월에서도 수능에서도 이런 상황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nyway, 관세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이 약간 들떴는데, T 플러스 1기에 관세를 부과한 결과 XJ 수입량이 4만 개 감소하였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몇만 개 감소하였다, 몇만 개 수입하였다, 여기다가 제가 하이라이트를 지금 줄창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단, 각국은 국제가격 XJ를 무제한 수입할 수 있고, 국제가격 변함없고 전량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따라붙는 덩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제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 분석에 들어가 보죠. T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유무역을 통해 8만 개를 수입했다고 했으니까 국제가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원래 국내 시장의 균형 가격은 8달러이고요. 균형 거래량은 8만 개예요. 여러분들, 8만 개. 8만 개. 그런데 국제가격이라는 말이 make sense 하기 위해선 수입을 했다는 것이죠. 수입을 했기 때문에 특정 국제가격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쭉 그어볼게요. 수입을 하게 되면은 더 낮은 가격의 수요자들이 이 XJ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그래프를 분석하는 정확한 방법은, 국제가격, 모종의 국제가격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시면 돼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수량이 바로, 자, 국내 시장, 국제 시장 합쳐서 국내 소비자가 수요하게 되는 양이 됩니다. 네, 구입하게 되는 양이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자, 국내 소비자는 요만큼 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따라오기로 했으니까 요만큼 샀어요. 노란색 폭만큼. 그런데 자, 보시면은 요 가격에 국내에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 가격 수준에서 파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공급 곡선과 만나는 교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서 쭉 따라서 내려보시는 거예요. 요만큼은 국내 공급자가 파는 겁니다. 자, 여기서 깨달음이 조금 오십니까? 그러면은 국내 소비자가 산 건 요만큼인데 국내 공급자가 판 건 요만큼이니까 나머지 요만큼은 뭐예요? 수입해온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 표현이 달리 보셔야 돼요. 만약에 제 말이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돌려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자, XJ를 8만 개 수입했다.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임의로 국제 가격을 세팅을 했는데 요 폭이 8만 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봅시다. 8만 개가 되게끔. 자, 선생님이 언뜻 쓱 보니까 요게 정확히 8만 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T기의 수입한 국제 가격은 다름 아니라 4달러이다. 알 수 있죠? 자, 기억은 4달러예요.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로 넘어가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이제 관세 부과하는 상황이에요. XJ 한 개당 니은 달러를 부과한 결과 수입량이 T기에 비해 4만 개 감소하였다. 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제 가격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상방으로 관세 부과한 만큼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관세 부과한 만큼. 니은 달러라고 했으니까 니은이라고 표기를 해두죠. 몇만 개 감소했다고 했죠? 수입량이 T기에 비해 4만 개 감소. 자, T기 수입량이 얼마였습니까? 8만 개였죠. 근데 여기서 4만 개가 감소했다는 거는 수입량이 4만 개로 쪼그라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정도 센스는 있으셔야 돼요. 6달러가 되면은 수입량이 4만 개가 되겠다. 4만 개. 이해되시죠?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관세 부과 폭은 2달러입니다. 2달러. 니은은 2달러다. 좋습니다. 요 정도 그래프 분석을 순식간에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자, 선생님 머리에 4만 개가 가려져 있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현장에서 이런 문제 보시면은 보통은 패닉에 빠집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 시험 한두 번 볼 거 아니에요. 한두 번 봤던 것도 아니고 고1, 고2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볼 것이고 N수생 친구들은 더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긴장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긴장할 1도 없고 마음을 차분하게 갖고 정보화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보화하는 거. 자, 그래프 분석 충분하게 이렇게 했고 선지 봅시다. 선지 1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2이다. 자, 기억은 제 기억으로는 4였고요. 니은은 2였죠. 맞네요. 그래서 1번은 애초에 틀렸습니다. 자, 2번으로 갑시다. T기 XJ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은 48만 달러이다. 자, 판매 수입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거래 가격이랑 거래량을 곱하면 되죠. 판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국내 생산자의 판매량은 4만 개예요. 그리고 판매 가격이 4달러였죠. 그러면은 16달러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도 과감하게 선지해서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T 플러스 1기 관세 수입은 24만 달러이다. 한번 볼까요? 관세를 일단 한 개당, XJ 한 개당 2달러 때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만 하면 되는 게 뭐냐면 관세 부과 대상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죠. 자, 수입하는 거에만 부과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몇 개입니까? 4만 개죠. 자, 4만 개. 자, 4만 개. 그러면은 이 4만 개에다가
2달러를 때렸으니까 8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 수입은 24만 달러가 아니고 8만 달러가 되겠네요. 간단하죠? 선생님 말에 시리가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T 플러스 1기 X제 국내 생산자 잉여는 T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산자 잉여. 자, 생산자 잉여. 자, 선생님이 조금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다시 표현을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자, 4만 달러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가 관세 때문에 6만 달러로 온 상황. 자, 그러면 생산자는 원래는 요 가격에 국제거래를 하고 있었을 때, 소비자가 국제거래를 하고 있었을 때 요 가격에 팔고 있었기 때문에 잉여가 이만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요만큼이었을 거예요. 시리야, 좀 조용히 해줄래? 자,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6달러로 올라가서 생산자 잉여가 더 요만큼 커졌죠. 지금 파란색으로 빗금 그은 부분이 새로운 T 플러스 1기의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요. 그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생산자 보호가 됩니다. 잉여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T기에 비해서 감소했다. 이거는 직관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틀린 선지고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T 플러스 1기 X제 국내 소비량은 T기에 비해 2만 개 감소하였다. 자, 국내 소비량. 원래 T기에는 관세 부과가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12만 개를 소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관세가 2달러 붙게 되면서 수요 곡선과의 교점 쭉 따라오시면 10만 개를 소비하게 됐다 하는 거를 어렵지 않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딱 2만 개 감소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률 랭킹 4위 안에 드는 문항들을 전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설을 듣고 나니까 좀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조금만 차분하게 생각을 해볼 걸 하나 아쉬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까지 실력이라고 보시고요. 냉정하게.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려운 상황도 차분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내공이 있다 하면은 1등급이나 만점은 그때부터는 그냥 실력만으로도 획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니까 남은 시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목표에 도달하시길 바라고요. 자, 3월 모의고사는 시작일 뿐입니다. 6월,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여러 번의 모의고사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기회 활용하셔서 현주소를 점검하는 용도로 삼으시고 사실은 공부하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당연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는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한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해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